그래서 거기에 조그만 뭐 이렇게 유족들이 있으니까 그 동네에서 하잖아요. 말부터. 그러니까 유족들이 가서 참배도 하고 제사 지낼 수 있을 만한 뭘 하나 같이 만들어주면 좋겠다. 지금은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를 제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동도에는 이제 그것 때문에 평화 나들길이라는 거 제가 들어와서 한 거예요. 사람들이 미어 터져서 들어오면 다 북한 보려고 오는데 걷는데도 구경하는데도 없어. 그래서 사람들 자전거 타고 한 바퀴 돌기도 하고 자동차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북한을 볼 수 있는 길을 하나 만드시오. 그래서 군청에서 평화 나들길이라는 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한 바퀴 돌 수. 여기는 남쪽이라 강화를 보는 데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삼면은 북한을 보는 거죠. 그래서 평화 나들길이 생긴 거고요. 지금 이게 농경지가 4분의 3이 농경지예요. 이거를 다농경지죠. 이거를 90년대 초에 경제정리를 국가에서 해줬어요. 그 저수지를 만들면서 이제는 다 자기 땅이 되고 반듯반듯하게 또 길도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잘 정리된 논의됐죠. 옛날에 내가 일곱만 그 삐뚤빼뚤해서 돈 만들면 싸워. 요거 내 땅이야, 아니야 내 땅이야 이렇게 서로 싸우는 거예요. 경계가 별로 많지 않아요. 지금은 이제 잘 해놨고요. 그리고 이렇게 천천히 옆으로 자전거도 타고 걷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데가 없어요. 대한민국에 없는 나라. 그래서 이런 곳에 바로 한복을 입고 우산을 들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낮에는 군인들이 없고 밤에는 군인들이 있는 거죠? 저녁에만 지켜 경계근무. 그러니까 해 지면 안 가야 돼요. 해 지면 가면 안 돼? 네, 해 지면 갈 필요도 없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고 총알 맞아. 아니 이게 총알 맞는 건 아니지만 군인들이 못 들어오고 총 쏘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총은 자기 방어용이에요. 남을 쏘는 용이 아니에요. 강아지 데리고 산책도 안 되는 거죠? 가지 말아야지. 깜깜하니까 거기 뭐하러 가요. 대낮에 가야지. 상식적으로. 밤낚시 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밤낚시도 못하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거 있었거든요. 옛날에 이거. 이게 우리 왜 찜질방 가잖아요. 불 한증막의 원형이에요. 옛날에 병원이 없을 때는 저 돌 이렇게 싸가지고 속에다 불 떼가지고 불 빼고 가만히 쓰고 들어가서 땀 빼고 이렇게 고쳤어요. 그게 제가 왔을 때만 해도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오기 전에 한 3, 40년 전만 해도 자기서 썼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불안정하게. 근데 지금은 이제 없어졌어요. 저 화계산 저거 치는 브랜드 다 날라갔어요. 근데 저는 유적을 없앤다는 건 저는 참 그래요. 그래서 안타깝고 어쨌든 해륙 문명의 기착지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러니까 전체 한반도를 놓고 봤을 때 여기는 배꼽에 해당합니다. 여기를 경기만이라고 그래요. 경기만. 그 전체 요리를. 근데 어느 윤명철 교수라는 분은 그 유명한 교수인데 해양학자, 역사학자예요. 근데 그분은 뗏목을 타고 중국도 가고 베트남도 가보고 다 이렇게 하신 분이에요. 얼마 전에는 키르기스탄에 가서 또 교환 교수를 갔다 오셨는데 대학교 교수님. 이분은 항상 강조하세요. 이 경기만은 제가 이태리도 이번에 갔다 왔지만 이태리 옆에 지중해라는 게 있어요. 지중해. 이 지중해가 문명을 도래하고 건져내고 그것 때문에 전쟁도 많았고 이렇게 아프리카도 할 수 있고 유럽도 할 수 있고 아시아도 나갈 수도 있고 유라시아로도 나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 해로 거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동아시아. 이게 우리 한반도가 이 동아시아의 끝자락이잖아요. 이걸 여기서 나가면은 태평양이 되는 거예요. 일본 건너. 그러니까 동아시아의 대륙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다리라는 거죠. 스텝. 그래서 여기가 바로 동아시아의 지중해 역할을 했을 거예요. 중국, 대만, 또 저기 베트남, 인도, 또 아라비아까지 여러 나라에서까지 이쪽으로 들어와서 교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한양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 배꼽이요. 개성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 육지로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관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명의 도래지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거기서부터 발상을 해서 잘 들으세요. 아니 이렇게 모르셔. 영종도로 해서 강화도로 해가지고 교동으로 연결돼요. 여기. 개성으로 들어가는 고속도로 계획이 있어요. 이거 2005년도에 인천시장이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가 신도예요. 신도가 다리가 거기까지만 났어요. 여기까지만 다리가 놔야죠. 경부에서 신도, 그 다음에 신도에서 강화도로 또 놔야 돼요. 이건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건 지금 유시장하고
의지하고 준비를 하고 근데 있더라고요. 그거는 개성이라는 경제 특구가 살아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개경에서 나오는 물류를 이 공항으로 실어 날리는 길이에요. 근데 그 물류 단지가 이렇게 가동을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속도가 안 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시 보세요. 지금 서울에 있는 그 저 올림픽대로 끝나고 48도 국도로 쭉 들어오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고속도로가 들어왔어요 지금. 그죠? 교동 들어오면 전용 고속도로가 들어왔어요. 그거 타고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다리를 건너. 여기서 다리 하나 놓으면 어떤 길이 완성되죠? 목포에서부터 이렇게 서해안 고속도로로 해서 강화교동을 거쳐서 해주를 통해서 신해주를 통하면 전 세계로 나가는 길이 연결돼요. 저는 이게 더 빠르다고 생각해요. 왜? 이 고속도로 들어가고 다리 놨죠? 다리 하나만 놓으면 해줘요. 여기 다리 3개가 완성돼야 개성에만 들어가는데 개성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전 세계로 나가는 전 세계로 소통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교동에 오는 시민들이나 특히 학생들이나 저 조그맣게 있는 애들은 저는 저거를 강조해요. 얘네들 시대는 전 세계 인류 시민들이랑 소통하고 사는 길이 여기서 열린다. 꿈을 주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에 특히 강화도에 다문화가 많아요. 다문화 넘쳐요. 그러면 다문화 아이들이 여기 뭐 몽고에서도 중국에서도 베트남에서도 뭐 인도 뭐 타일랜드 다 오잖아요. 그러면 그 애들에게는 너는 이 다음에 크면 네가 차를 가지고 네 외할머니 만나러 갔다 오는 길이야 이거. 정말이야? 나중에 딱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 길이 다 나와요. 그럼 여기 다리 하나 놓으면 해주를 통해서 신의주도 압록강을 건너가면 몽골도 갈 수 있고 유라시아도 갈 수 있고 베트남도 갈 수 있고 인도도 다 나가는 거야. 어디까지 가요? 중동까지 나가요. 유럽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런 길이 이제 여기서 해저 터널 갖다 하고 있으니까. 그거 이제 김대중 대통령님이 벌써 이렇게 해주 나가는 고속도로 계획을 해놓은 건데 이게 벌써 들어온 거예요. 고속도로 이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는 한반도의 배꼽이면서 또 동아시아의 지중해라고 할 수 있고 자 그래서 저는 이 세계 지도를 놨습니다. 위치를 배꼽에 해당되는 그리고 중요해 6.25 이후에 그럼 피난 생활을 어떻게 시작했는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사진도 찾아냈어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요런 배 타고 와서 요런 배. 이 조그만 배. 여기는 큰 두남이나 큰 LSD 같은 거 못 들어와. 이 물이 이게 얕기 때문에 바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런 거 타고 왔다가 난민들이 처음에 왔을 때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다 근데 하얀 옷을 입고 있어. 백이민족. 난민들이 피난을 하는데 하얀 옷들을 다 입고 있어. 얘들 사진을 봐도 그래. 3일은 넘으면 하얀 옷 입고 나와. 흑백 사진이지만 어디 나들이 간다면 다 옛날에는 하얀 옷을. 관원 상제 사진을 보면 하얀색이에요. 들어갔을 때도 광목으로 된 하얀 거 입고 옛날에 시집 갈 때는 원삼족들이 아니고 하얀 아래 위에 하얀 그저 치마 저고리 입고 하얀 것들 하얀 쪽도에 그렇게. 근데 여기는 피난할 때 거의 무슨 이게 하얀색이야. 이거는 갯벌이 물이 빠졌을 때 그냥 굳은 땅이었을 때 이런 데서 난민들이 생활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날이 추워지고 겨울에 왜 이렇게 살게 있어? 다 산을 몰려주는 거예요. 굴 타고 땅 또 천막치고 나무는. 아시겠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들이 크자마자 크단다. 배고파. 미군 부대 가면 거기서 이제 주먹밥을 해주는 주먹밥. 남자애들. 이렇게 주먹밥을 이렇게 주먹보다 더 커 사발하는데 이걸 먹고 뭐예요? 첩보활동을 한다는 거죠. 이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 그 다음에 미군 부대 가면 초콜릿도 주고 막 애들이랑 바글바글 가면서 이렇게 줄을 서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때 당시의 풍경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 대룡시장은 지금 제가 처음에 와서 이렇게 찍었지만 지금도 더 달라졌어요. 이거보다 더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 대룡시장의 중요한 콘텐츠는 이 제비예요. 제비는 저 인도네시아 타일랜드까지 날아가요. 이렇게 해서 겨울에 걔들이 여기를 또 날아가서 자기 태어난 데를 냄새 맡고 와서 자기가 또 새끼를 또 쳐요. 그래 고향을 찾아 자기 태어난 데 와서 자기가 자기 새끼를 또 치는 거예요. 이 제비를 볼 때마다 시장님들은 아유 가족을 바꾸시. 아니 우리는 이렇게 강 건너 쳐다보고도 못 가고 있는데 어떻게 너는 어디서 날라와가지고 그 먼 데서 그래 네가 태어난 데인지가 알고 여기 와서 새끼를 또 치냐. 아유 신기해라 어서 오너라. 그리고 화장실 가가지고 청소 깨끗이 해놓고 제비들을 맞아요.
지금도 많이 나요, 제비가? 지금도 와요. 근데 우리, 다 이게 위에 천정을 다 막아놓고 해서 많이 못 오는데 음. 몇 군데는 새끼 쳤어요. 우리가 봤어요. 우리 옥상에다 쫙 제비 좀 자주 오게끔 집을 하나 만들게 해줄까? 그죠?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걔들이 만들어요. 그래서 이 제비가 여기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라는 거예요. 고향에 돌아가는 동물 유일하게. 그래서 이제 여기가 새끼를 치는. 그래서 이 실현들도 제비가 고향 찾아온 것처럼 나도 언젠가 빨리 가보는 고향에 돌아가야지 이런 희망을 품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 격강천이라든지 이게 책이거든요. 여기 있는데 요거 격강천이라든지 이 권을 제가 이제 책을 냈잖아요. 재작년에. 근데 1권도 대통령 기록관에 있고 2권도 지금 이제 대통령 기록관에 있어요. 드세요. 요거는 2008년도에 만든 격강천이라더니 책이고 1권이고요. 요거는 2권. 2권. 여기 살아계시는 딱 1세대 50명 강화하고 이 교동에 계시는 다 돌아가셨어요. 이때만 해도 꽤 많았는데 다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50명을 인터뷰해서 이 공원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까지 다 만들어서 요 기록 자료를 대통령 기록관에 지금 보관해 놨어요. 네. 한 사람에서 인터뷰한 거 동영상에서 다 가족들한테 드리고 그리고 그게 이제 요물로 남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언젠가는 여기 이제 실황면 문화관 같은 게 하나 생기면 근데 영구적으로 이제 보존하는 영상 자료. 요즘은 디지털로 다 하고 또 뭐라 그러죠? 영상 자료 해놓는 거 있죠. 아카이브 같은 아카이브. 그래서 이제 교동도의 실황면의 소리 목소리 다 돌아가시지만 남겨놓는 작업을 하고요. 처음에 이게 제가 했던데요. 대화 민속 공방기에서 요즘은 거기 무슨 달거나 하는 집으로 바뀌었어. 저보고 이제 장사를 안 하니까 좀 나가줬으면 해서 이렇게 시장은 장사를 하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 와서 할 수 있게 저는 보면서 여기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 전에도 그런 장사를 하지 않았어요. 저는. 돈을 버는 거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텐츠 발굴해서 다 이렇게 들려드리고 스토리텔링하고 홍보하고 알리는 아이디어로 교육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또 왔다 갔어요. 그 거기서 이거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노래 부르고 이렇게 좀 하면 좀 모였다 가고 했었죠. 사람들도 하라고 해서. 그리고 이제 교동도는 그러면 어떤 곳이냐. 이게 70년 전에 연백시장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시장이 없었어요. 옛날에 6.25 이전에 여기 시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장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럼 어디서 물류를 해결했느냐. 다 연백장을 보러 다녔어요. 여기 오랫동안 살아온 분들이 얘기해요. 나는 우리 할머니 어머니 손잡고는 연백장 보러 다녔어. 지금 80, 90살 되신 할머니들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시장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감이나 뭐 참외 이런 거 길러서 거기 미리 갖다 줘요. 그러면은 가을에 가서 풀팔러 갔다가 이제 도와주기도 하고 거기서 과일 갖다 준 거에 대한 작곡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쌀은 별로 없는 거야. 잡곡들만 가져오는 거지. 쌀은 비싸니까. 근데 피난민들이 쌀 갖고 와서 쌀밥을 먹었다고 그러잖아. 나도 어려서 조밥 얘기 많이 들었어. 조밥 보리밥을 이제 많이 먹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여기 교동도는 보니까 스스로가 살아남았어요. 누가 도움을 주는 적이 없어요. 뭐 도시도 다 파괴돼서 그럴 때 건설하는데 신경 썼지. 누가 이거 손에 닿지도 않은 손구석에 있는 여기를 그렇게 돌봤겠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스스로가 자생했어요. 여기 원주민들하고 저기서 오신 분들은 화합을 했어요. 여기 원주민들은 이 사람들 난민들이라고 내쫓지 않고 또 저기서 오신 분들은 가져온 거 여기 분들이랑 다 나눠서 그 공생을 했더라고요. 그 공생의 문화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생했어요. 스스로가 자립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사니까 위에서 그러면 시장이라도 짓고 여기 살아라. 우리 난민들이 막 쌀 갖고 뭐 풀어놓고 여기 막 미전마당에 막 있고 막 하니까 그러면 시장이라도 좀 만들어서 강목을 한 번씩 80가구에 줬다는 거죠. 그분들이 처음에 이렇게 조그맣게 학과방처럼 지은 그 모습이 지금 이게 조금씩 돈 벌면 또 지붕도 새로 만들고 돈 벌면 벽도 쌓고 처음에 학과방처럼 화자촌처럼 했다가 그 강목을 지금도 그 강목을 보면 이렇게 다 있어요. 7, 80년 전에 받았던 게 그대로 있어요.
그 장사하는 사람들의 50%가 다 외지인들이야. 50%더 되죠. 네? 내가 보니까 50%더 돼요. 이 저기 80% 이상. 상업적인 거를 그냥 변한 거리 내가 잠시 와갖고 느낀 관점이 원토속적인 그 사람들은 몇 프로가 안 별로 없더라고. 없어요. 네, 내가 보니까요. 그리고 지금 1세대는 한 분 남으셨고 특히 이제 신앙민들의 후손들이 와서 하는 집이 한 다섯 집 돼요. 신앙민 할머니 다 똑같은 가게 하는 닭국 파는 그 할머니 한 분 남으셨고 다른 분들은 3세, 4세들이 와서 이어가고 그런 분들이 한 10가게 정도 될까? 그 외에는 다 외지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에 정체성과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라 돈만 생각하니까 다 깨뜨려 부시고 가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이게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내가 느낀 거는 저는 이거를 좀 심각해. 보존해야 될 가치가 크다는 거죠. 교도는 논도 그렇고 이 시장도 그렇고 어떤 여기 문화재도 그렇고 파괴하는 것보다 돈 때문에 파괴하는 것보다 여기는 보존의 가치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거죠. 네. 여기 돈이 그리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먹고 살아 충분히 먹고 살아 이 쌀가지. 그래서 제발 좀 그만 깨뜨려 부셨으면 왜 사람 다 깨뜨려 부시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좀 막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좀. 그리고 여기 물이 있기 때문에 정화 능력이 있어요. 갯벌이 5대 갯벌에 들어간 거예요. 전 세계. 굉장히 많아. 이게 경기 많이 크잖아요. 그렇게 해주고 앞바다에서부터 그냥 저 갱고 저 인천 앞바다까지 다 하면 2억 평이에요. 2억 평.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유네스코 아니고 람사르 습지 보존하는 데가 람사르죠. 거기서 참 여기를 좀 눈독을 들인다는 거죠. 람사르에 든 곳이 굉장히 이게 청정 지역이고 손이 잘 보존이 됐기 때문에. 북한하고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2005년도에 람사르에서 와서 그걸 제안했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요즘에 운동하기를 한 7, 8년 전서부터 남북이 공동으로 그런 대화해서 람사르에 등재시키자. 이 운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화 능력이 있다. 이 갯벌이 무슨 기능인가요? 정화 능력이라는 건 뭐예요? 갯벌이 지저분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지금 여기가 몇 개의 강이 맞나요? 3개의 강이 맞나요? 3개의 강은 한강, 임진강, 예성강이거든요. 이게 중부지대를 훑고 내려오면서 도시를 휩쓸고 내려오는 강이에요. 도시에서는 그 강물에 뭘 다 버립니까? 우리가 버리고 씻고 싸고 토한 이런 게 다 강물을 통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오염도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오염된 물이 3군데서 3강이 만나서 여기서 내려오면서 갯벌을 딛고 가면서 그 오염도가 갯벌에 쌓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갯벌이 이걸 흡수해서 정화시키는 거예요. 정화. 갯벌 스스로가 정화시키는 게 아니라 갯벌에 스며들어 있는 미생물, 보이지 않는 그 미생물들하고 거기서 살아가는 고기들이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걸. 너무 재밌어요. 그 얘기 들어보면. 그럼 그걸 또 다 먹으면서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큰 고기들은 그걸 또 잡아먹고 또 조금 큰 고기는 그거 잡고 그런 모든 해양 생물들이 다 갯벌에 산다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는 짠 바닷물을 만나면서 완전히 정화됩니다. 그런데 이 짠 바닷물이 몇 번씩 이 강물로 들어옵니까? 하루에 몇 번씩. 밀물과 썰물의 양상에 따라서 깨끗한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12시간 후에 다시 또 강물 그 오염된 물이 쫙 빠져나가서 정화된 다음에 또 12시간 후에는 밀물이 싹 올라가는 하루에 2번씩. 이래서 여기가 굉장히 청정 지역이면서 여기에 많은 그 보이지 않는 생명체가 많고 아주 싱싱해요. 교동에 여기 그 몇십 년 전에 우리가 진행할 때에 담수화 작업을 우리가 진행했어. 담수화 작업이요. 담수화가 이게 저수질 얘기야. 그러니까 담수화 같은 게요. 바닷물을 민물로 만드는 거. 좋죠. 쉽게 얘기해갖고 우리가 지하수를 하도 그냥 뭐 뻑뻑 먹다 보니까 심층수산보다 뽑으니까 이게 고갈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언젠가. 자 그러면 이제 강화군에도 먼저 얘기를 했어 내가. 안상수 시장 있을 때 그때 내가 지원 사업으로 나와갖고 아니면 선배님 언젠가 이거 지하 고갈되는데 이거 맨날 와갖고 말이야 당장 그 먹고 살기 인스타에서 하면은 우리 후손들 뭐 먹고 삽니까? 담수화 작업을 합시다 해갖고 내가 크나프가 뭐냐면 바다에서 자랄 수 있는 나무야. 아주 바로 자라 4m까지. 그런 그 나무를 갖다 심게끔 우리 선배 통해갖고 브리핑도 하고 담수화도 해갖고 물 자체에다가 바닷물 민물을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합시다. 자꾸 정책적으로 미루는 거야. 결국은 우리가 딴 데로 가고 우리 팀들이
결국 딴 데가 당진 쪽으로 내려고 진행했는데 그 뒤늦게 전화가 왔어. 그 저수지금 다시 사용하라고. 이미 끝났지. 그래서 아마 그때가 아마 박근혜 때 또 아마 박근혜 그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담수화에 대해서 이걸 신경 많이 써야 돼요. 그리고 지금 아까 정화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우리 미생물 작업을 해요. 미생물. 맞아요. 지금 얘기를 갖고 미생물의 저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모두 크게 그냥 그 미생물 박사가 우리 유 박사라는 사람이 있거든. 그게 다 갯벌에서 근데 우리 선배가 유 박사라는 사람인데 하다못해 그 우리 정수장 있지 각 시마다 우리 먹고 나온 쓰레기 오물 모이고 그걸 집어넣어. 그러니까 쭉 하는데 골프장으로 갖다 하는데 물이 깨끗해져. 그 물을 그냥 마시면 되니까 그 더러운 물을. 그러니까 깨끗이 미생물 정화돼가지고. 작업을 하면 돼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게 많이 부족해 지금. 자, 그래서 이 한강하구 교동도가 가지고 있는 그 중요한 그 역량 중에 어떤 역동성이냐 스스로 자생했어요. 그 다음에 정화 능력이라는 갯벌과 바다가 강하기 때문에 근데 재활 능력이라는 건 물 때문에 우리 보통 팔다리 아픈 사람들은 수영 물 하면서 치유시켜요. 그러니까 물이 여러 가지로 재생도 하고 또 서로 이제 정화도 시키고 또 여기서 새로운 생명체가 나오기도 하고 해서 재활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교동에는 유배 왔던 유민 왔던 그런 사람들이 새로운 힘을 다시 재생해서 재활해서 나가는 리히빌리테이션. 알파와 오메가가 있어요. 뭐야? 시작점에 있어요. 단군. 선생님, 단군 스토리는 우리나라 북쪽 청생한 얘기잖아요. 그 알파를 보면 유배를 왔던 사람들은 뭐야? 망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알파 오메가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시작점과 끝지점에 있으면 거기서 끝장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재기하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재활 능력이었다. 그 물과 관계됐어요. 물과. 그래서 교동도에서 바로 그 재기하는 힘을 여기서 길러가는 교육도 시키는 치유도 다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좋겠다 하는 거예요. 힐링. 그래서 여기는 다리가 놓여졌기 때문에 공존 능력을 또 배울 수 있어요. 이미 피난민과 이 시족들이 잘 공존하고 살았어요. 상생하고. 그러면서 또 다리를 통해서 우리가 저쪽 해주로 나가는 전 세계로 나가는 이런 희망과 꿈과 비전을 또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교동은 혼자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사람들이 들어오고 여기서 그냥 주말만 되면 그냥 이 사람들이 엄청 왔다가 다시 다 힘쓰고 또 나가서 또 왔다가 자 이게 하나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들어서 그 오는 사람들에게 이런 걸 알고 가는 거예요. 꿈을 꾸고 가는 거예요. 뭔가를 또 내려놓기도 하고 가져가기도 하고 이런 소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능력이 많아지면 이제 우리 강건도에는 북한하고 그런 능력을 향유할 수가 있다. 너무 막혀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좌우가 너무나 막히고 서로 싸움만 해가지고 어려워. 그래서 역지사지로 서로 듣고 서로 나누는 이런 문화를 우리가 창생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갯벌이 난 처음에 더럽다 그러고 막 안 봤는데 얼마나 이 안에 생명체가 꿈틀거리고 살고 있는지 중요한 차원이지 뭐. 이거를 우리가 잘 보존해야 됩니다. 여기 공단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천만에 공단 들어온다. 큰일 납니다. 지금 여기 이장님들은요 여기 돼지 농장, 닭농장도 안 만들려고 머리띠 다 농성이에요. 여기 그런 거 없어요. 여기는 동물 농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깨끗하고 청정지역이에요. 가축을 기를 수 없네. 가축 안 길러요. 강화도만 해도 기르는데 그죠? 거기는 좀 길러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반대요. 그러니까 이 농사 이게 너무 가깝잖아요.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한강하구는 이거는 정전협정 때 이 지도를 썼다라는 얘기예요. 위도 정도. 그래서 여기는 여기 파주 장단부터 말도까지 얼마죠? 여기 67km 해당돼요. 그래서 여기는 정전협정 시전할 때 여기는 서로 총질하거나 서로 공격하는 곳이 아닙니다. 전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조 5항에 정전협정 1조 5항에 쌍방의 민가의 선박의 항행을 개방합니다. 요거는 쌍방 북한과 남한이 서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민간 선박 고기잡이나 사람이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이렇게는 왔다 갔다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 쪽에서 100m로 이렇게 왔다 갔다는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쟤네도 마찬가지로 자기 쪽에서 100m. 요거는 고기 잡는 거죠. 요마을에서 요마을 이렇게 옛날에 배로 왕래했던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그거 하려고 제가 평화의 대기를 한 겁니다. 해보자. 근데 이제 아직 이제 서로
위험하죠. 그래서 이제 안 하고 있는 뿐이죠. 이미 정전협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연구해서 여기는 공유하천, 쌍방이 다 공유하고 있는 하천이에요. 그 다음에 중립수역으로 이게 선포가 됐어요. 정전협정에서. 중립은 뭐예요? 스위스, 오스트리아 같은.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를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을 70년 동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NLL 제가 연평도 며칠 전에 갔다 왔지만 총구멍, 대포구멍 다 열어놓고서 쌍방에서 여차하고 뻥 쏘는 거예요. 뻥뻥 쏘다 인명사고. 그리고 육지도 툭하면 또 부진하죠. 근데 그 양쪽에 있는 사이에 이제 한강하고는 절대 총질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는 평화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쌍방이 그 약속을 지키고 있어요. 70년. 그래서 신뢰가 구축되어 있는 거죠. 서로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야말로 갈등을, 남북의 이 분단 갈등을 좀 바꿔보고 전환해 볼 수 있을 만한 것이다. 얘기하는 거죠. 이해하시죠?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을 메디에이션 조정도 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여기 중립화되고 저쪽도 중립화되면 갈등을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또 상식적으로 알아둘 필요 있어요. 국가항해성을 북한 주장 해상 경고. 이게 군사국해선이 육지잖아요. 고성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 한강하고라고 그래서 여기까지. 그리고 이게 NLL 굉장히 길어요. NLL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언제 만들어졌어요, NLL? 김영희 선생님. 저기 소리는요. 아니요. 그렇죠. 53년 7월 27일 어디야? 여기까지만 만들어졌어요. 여기 한강하고까지만. 이거는 우리가 이 전쟁 휴전에 반대했죠. 이승만 대통령. 그래서 가버렸잖아. 한강다리 폭파하고 어저께 한강다리 폭파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좀 못 지냈죠. 도망갔어. 자기는 도망가고 이 휴전에 반대했어요. 미국한테 다 넘겨버리고 사인 안 했잖아요. 그래서 휴전에 사인 안 했어요 우리가. 그리고 이승만이는 그냥 군함이나 이거 가지고 자꾸 여기 친 거야. 그런데 38선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이남의 어떤 연백평야나 개성이나 여기를 자꾸 차지하려고 군함을 갖다 보내고 군사 행동을 한 거예요. 휴전되고 나서도. 그러니까 미군이 이승만을 불러다. 자, 지금은 여기를 치면 안 된다. 정전협정 위반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지금은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먼저 공격하거나 이건 할 수가 없다. 여기는 가지 말아라 하고 만든 게 여기가 이렇게 서해 5도예요. 그게 어디냐? 우도. 여기 말도인데 말도 조금만 지나가면 우도라고 했어요. 우도, 연평도, 소청도, 대청도, 백령도. 요 5도를 지나가는 선을 북방 한계선이라고 그어놓고 여기는 가지 말아라. 거기다 공격을 한다든지 군사행동을 절대 하면 정전협정 위반이다. 그래서 그걸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미군의 마크 클라크라는 사람이에요. 그때 이제 바로 유엔 사령관이었어요. 한국에. 그러니까 그 사람 이름은 마크 클라크 라이라고 해서 처음. 그러다가 이제 사람 이름 하지 않으니까 NL 노르스 이렇게. 그거는 휴전할 때는 이게 없었어요. 근데 이승만 씨는 여기 아무것도 없어서 꽝꽝 하니까 이거 못하게 한 게 미군인데. 그래서 이제 언제냐? 9월 19일인가 그랬대요. 9월 달에 어쨌든 건다고 하더라고요. 바다는 선을 굴 수가 없죠. 보이지가 않아요. 다만 상상으로 이 섬 저 섬. 그러니까는 고기 잡을 때 어민들 지역인데 거기가 남과 북이 같이 막 옛날에 남이고 북이고 어딨어. 그 동네에서 다 잡은 거지. 그러니까 고기철 되면 가서 잡다가 저쪽에서 뻥 쏘고 또 우리가 이제 저쪽으로 좀 가면 뻥 저쪽에서 이쪽에도 나와서 잡으면 우리가 뻥 쏘 뻥뻥 쏘다 교전이 일어나요. 선이 없기 때문에 딱딱하면 건드리기 전에 이번에 연평도 갈 때 우리 배 저기다 하나도 없고 중국어 손 넣어놔서 요요작작하게 고기 잡고 있어요. 얼마나 가슴이 쓰리냐고. 그래서 저는 그거야. 성수기 때만이라도 남북 배가 자유롭게 고기 잡기 하자. 그건 원래 어민 지역이다. 그 중국 애들이 다 잡아먹으면 되니까. 그래서 남과 북의 군인들은 우리끼리 하는 걸 쏘지를 말고 중국어선 못 들어오게 그 양쪽 우리 군인들이 그거나 퇴치시켜라. 우리 어민들은 남이 가서 잡든 북이 가서 잡든 실컷 잡아서 다 자기들이 가져가게 만들고. 안 그래요? 그것도 하자. 걔들은 이제 그만큼 이제 로비를 하지 이제. 중국이 팔다 그러잖아. 판다. 로비를 하니까. 못 잡으니까 그래서 못 잡으니까. 그러니까 중국한테 판권을 넘겼지만 그거 말고 자유롭게 우리도 가서 잡고 쟤네도 가서 잡는 거를 하면 뭐 때문에 거기다 팔아. 자기들이 가져가서 파는 게 더 낫지. 그리고 자기들이 파는 거를 우리 배에다 직접 그걸 파시라고 직접
수익이 날 수 있죠. 거기가 그 옛날에는 중기 파시를 많이 해서 중기 어부가 서민들에게 직접 배에서 배로 이렇게 파는 걸 많이 그런 것도 좀 해보자. 그래서 거기를 공동 어로교육장으로 만들자 하는 거를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저렇게 총질만 하고 안 하잖아요. 자, 그래서 얘네들이 얘기하는 북방 한계선은 이거야, 이거. 아, 남방 한계선. 응? 우리는 이게 북방 한계선이다. 그러니까 어느 선이 맞느냐?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거죠. 그런데 솔직히 남방 한계선 얘기가 더 많이 나와요. 북방 한계선 얘기가 더 많이 나와요. 뉴스에. 네? 우리 북방에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가고 치고 그러니까 올라가야 돼. 북방에서 자꾸 건드리는 거야 우리가. 얘네들이 여기까지 안 내려와. 여기까지 안 내려와요. 그럼. 근데 우리가 자꾸 여기를 건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북방에서 올라가면서 뻥뻥 쏘니까 기준이 나는 거야. 얘네들이 여기까지 안 내려오고. 근데 어쨌거나 이거 말고 그냥 저는 공동어를 위해서 하자. 그래서 한강 하구가 가지고 있는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이것을 북방 한계선까지 좀 연장해 보자. 이걸 제가 제안하고 있는데 왜 우리끼리 싸우냐고 왜? 예. 그러니까. 뭐 때문에 우리끼리 싸우고 더군다나 그 어민 지역인데 고기나 잘 잡게 하지. 고기나 잘 잡게 하면 되잖아. 양쪽 어민. 근데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자꾸 나만이 잘못하고 있다고는 어조의 말씀은 좀 왜냐면 불편합니다. 건드린단 말이야. 우리가 연평해전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면 북한이 실수를 해서 저희를 연평해전에서 저희 해군들 많이 죽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가 거기 자꾸 건드리니까. 그러니까 자꾸 남한만 잘못했다는 어조는 조금 불편합니다. 근데 뉴스에는 우리 잘못보다 저쪽 잘못을 많이 보도하죠. 저쪽 잘못을 많이 보도해요. 결국에 평화를 해야 되는 건데 자꾸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는 식의 우리가 어조는 잘못하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네 조금 저거는 분명히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로 올라가지 말아야 된다고. 쟤네가 여기 안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연평해전이 일어난 것이 저희가 올라가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연평해전 같은 것들이 저희가 올라가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북한이 선제 공격을 했다고 저는 알고 거기 있어요. 뭔가를 하니까 우리가 밑에서 뭘 하다 그거는 저는 그건 더 그렇게 단정지어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알기로는 밑에서 무슨 군사 훈련을 했다더니 뭘 가만히 있는데 예. 공격하지 않아요. 아니 그건 선생님 다 그거는 짐작이시고 조사를 해봤을 때 그건 아니라고 저는 저도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니까 선생님 네네. 의견을 존중한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계속 그런 어조로만 말씀하시는 건 조금 조금 사람들한테 오해를 줄 수가 네 있죠. 조금 의견이 그래요.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것도 좋은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남방항에서 북방항에서 얘기한 거예요. 네. 남방항에서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죠. 아 의견을 말할 수 있게 해줘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 있어요. 자, 교동대 미래 창조적 가치는 뭐냐? 저는 우선 치유가 돼야 돼요. 트라우마가 아직 그대로 있어요. 네. 그래서 치유를 하고 그 다음에 나눔을 지금은 나누고 살아. 나 여기서 아무것도 버는 것도 없고 농사도 안 짓는데 먹게 다 생겨요. 너무 감사해 진짜. 그리고 그렇게 해서 상생을 했잖아요. 이분들이 이미 선조들이 상생하고 살아왔어요. 이제 오는 사람들도 이걸 배워서 상생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중립평화의 섬이 되면 정말 여기서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을 여기서 먼저 하고 그걸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 있다. 그런 게 이제 미래 창조적 가치가 되겠고요. 다시 이제 미래로 돌아가면 조각은 생활 문화가 공유되어 있잖아요. 똑같아요. 북한도 똑같이 살아요, 우리하고. 그래서 여기는 중립지대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지정학적으로 이미 다 가지고 있어요. 딴 데는 일부러 그걸 도입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미 그렇게 살아왔던 곳이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다. 그런데 이 자연은 이념이라는 것과 상관이 없이 흘러가거든요. 사람이 만든 게 이념이지 이 지정학적으로 이런 자연이나 물과 뻘은 아무런 관계없이 똑같이 사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좀 뭔가 새로운 걸더 배워보자 그런 거죠. 그리고 북한의 그거예요. 말도에서 찍은 건데 북한의 안압이 나와서 저렇게 조업하는 거예요. 우리 쫙 빠지면 1.2km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면 그전에는 그랬는데 우리도 거기 가서 말도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서 막 이런 장르를 북한에서 방송으로 여기까지 오지 마세요. 방송한데 거기 우리 납치라고요. 그러니까 다 같이 잡던 데잖아요. 물 빠지면 걸어가서 그 이 사람들 여기까지 잡고 오죠. 그럼 우리 군인이 여기까지 막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렇게 재밌잖아요 그게. 자, 이게 철새들을 왔다 갔다. 요 옆에 평야고 요게 예성강이 있고요. 요거 우리 예성강이 내려와서 한강 이게 요동이거든요.
한강하고는 입수되는 거죠. 이거 화계산에 올라가면 이게 입이 딱 벌어져가지고 이렇게 입수되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저런 것도 재밌잖아요. 다른 데서 저런 거 볼 수 없죠. 저거 북한에 올라가는 게 예성강으로 올라가는 거죠. 경남으로. 그리고 이제 이거 제가 했던 거야. 평화의 배틀. 이런 거 이게 1차 배틀 이게 300명을 태웠어요. 큰 대거리에서. 그래서 이게 뭐 4개, 5개 방송사가 들어와가지고 일주일에 이거 방송 처음으로 이런 걸 해본 거야. 이 절반의 시간이냐. 그러면 좀 올라가니까 조금 더 올라가지 왜 멈추냐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군인들이 가게 한 데까지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10년 만에 2018년도에 제가 다시 재개했어요. 10년 동안 이명박 대통령님하고 저기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걸 못하게 안 하다가 또 문재인 대통령 와서 2018년도에 제가 10년 만에 공부를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9.19 선언이 나온 거예요. 9.19 선언이 평양에서 하고 나서 2018년도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게 뭐냐면 북한 남해 배예요. 남한과 북한이 똑같은 깃발을 갖고 있어요. 남한이 우리나라 태극기도 아니고 북한이 인공기도 아니에요. 바로 수로조사하는 그 사인만 걸은 거예요. 남한, 북한이 똑같은 길을 걸었어요. 하루에 한 번씩 한 달 내내 저기서 배가 내려오는 거를 깜짝 놀랐어요. 어머 저거 무슨 배야? 그리고 또 여기 외포리 여기 창원에서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둘이 만나서 공동 이용 수역에 대한 남북 공동 수로 조사를 한 거예요. 60, 70년 이상을 못 썼으니까 이 밑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또 암석이 얼마나 토사가 많이 밀려와서 강 바닥에 밑이 얼마나 깊은지 나지. 또 뭐 때때로는 거기서 뭐 저기 비 많이 오면은 지뢰도 떠내려올 수 있어요. 이런 데는 묻은 적이 없지만 저 민통선에 묻은 게 많으니까 물 많이 있으면 때려올 수도 있지. 그래서 이제 그런 수로 조사를 했는데 우리도 군인만 간 게 아니라 이 수로 조사하는 전문가들, 환경 전문가들, 그다음에 해양수산부 직원들, 공무원 뭐 이런 사람들 들어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갖고 막 악수하고 이쪽으로 건너가서 회의하다. 또 이쪽으로 건너서 회의하다. 그렇게 뉴스에 계속 나왔어요. 지금도 한강하고 그 남북 공동 수로 조사 이거 쳐서 구글에서 띄워보면 YTN 뭐 KBS 방송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 하나 찍어서 올렸고요. 그리고 어떻게 수로 조사를 했느냐?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 이렇게 빗살이 있는 데를 다 했다라는 거예요. 10배를 했어요. 667km. 67km인데 조사는 667km.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면서 다 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는 게 뻘이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여기서 왜 썰물에서 쫙 빠지면 어때요? 막 시커먼 뻘이 올라오잖아요. 그런 표시. 저런 데는 이게 수심이 얕기 때문에 대띠우기가 어렵다. 그래서 밀물이 한참 많이 올라왔을 때 조그만 배는 띄울 수 있지만 커다란 선박은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4.27 손에 손잡고 저런 행사를 하고 그때 제가 교동 대교를 이렇게 걸렸어요. 평상시엔 못 걸어요. 그런데 300명을 제가 초청해서 교동 대교를 걸려요. 왜냐하면 고성에서부터 이제 이 끝단 서북단 끝에까지 우리가 이제 걸어야 되는데 교동도가 다리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육지 개념이에요. 강화도까지가 아니라 저는 교동도까지 연결한 거죠. 그래서 대교를 걸린 거예요. 이제 육지잖아요. 육지처럼 그죠. 그래서 이제 걸리는 거예요. 군부대 이거는 신고해서 허락을 받아서 걸린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리를 건널 때 이런 장면을 뭐냐? 삼강의 합수 장면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강이 몇 개라고 그랬죠? 3개. 어디? 한강, 임진강, 예성강. 물 색깔도 다 달라요. 그리고 띠가 생겨요. 띠가. 아주 재밌었어요. 뭐냐면 저도 가끔 로베 가다 보면 하얀 띠가 보이는데 도시에서 내려온 물은 오염도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별의별 오염도가 다 있어요. 찌꺼기냐, 우리가 싸고 토하고 버리고. 그런데 바다에서 올라가는 물은 정화된 물이에요. 그래도 바닷물에서 오염도. 그래서 오염된 물이 소금물, 바닷물을 만날 때 거품이 나요. 거품이 나요. 그 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뭐를 상상할 수 있느냐. 이 성분과 이 성분이 맞지 않으니까 이물질을 만나는 순간 이상한 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물은 거품이 일어나다가 이 거품이 일어난 물이 계속해서 바다로 흘러 내려가죠.
다르거나 또 뭐 성격이 다르거나 이런 사람들이 만나면 그것도 무슨 이상한 작용이 일어나요. 죽음의 목소리. 응? 죽음의 목소리.